해드릴까 생각 중인데 기출을 최대한 많이 보시면서요. 대신에 타과목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입니다. 경찰 수험 카페에서 저에게 경찰 영어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공부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목 공부 방법은 메일로 이미 보내드렸고요. 영어는 단원별로 풀면 거의 맞아서 손지수 900으로 바꿨는데 OX 파트부터 문장 분석이 너무 안 되네요. 해설 보면 아는 것도 많지만 아예 생각 못한 오답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과목도 고민이 많네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메일과 관련된 동영상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전에 먼저 유튜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상큼유자TV 들어가시면요, 요 444스법 반드시 꼭 보세요. 전과목 공부 방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이것도 꼭 보시고요.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모의사 20문제 풀 때는 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좋은 교재들 활용하는 방법 동영상이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 들어가기 전에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 요 무료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무원 경찰 소방 한국사 공부 방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법과목도 기출이 중요합니다. 요 검색하셔가지고 요 동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은 지금 적은 거 보니까 손지수 900으로 바꿨는데 진짜 안 풀린다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사실 경찰 영어는 랜덤 문제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무원 문법 포인트 안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기초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초 문법에서 저는 추천하는 교재는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쉽지는 않고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신 분들은 나는 기초 과정 중에서 아직 이 파트 이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풀어보신 수험생들은 나는 그래도 기초 문법을 좀 알고 있겠지 하고 이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초 문법에서는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추천드리고요. 또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다룹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문법이 필요하거든요. 문장 안에 쓰이는 어법을 잘 알아야지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연습, 그리고 랜덤 연습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패스 실전 연문법 5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진도별 해시 체크 다시 적을게요. 진도별 해시 체크 111과 여기는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형 예산 문제 444. 랜덤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냥 랜덤 문제는 문제 푸는 거죠. 랜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사실 경찰 영어는 진도별 시체크 112만 봐도 충분합니다. 3800자랑 진도별 시체크 111 여기서 다 커버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랜덤형 예산 문제나 손지수 900자 같은 경우는 남는 시간 내에서 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한 게 단원별 문제는 풀면 많이 맞추는데 랜덤형 문제 풀면 많이 틀린다. 당연한 거예요. 왜? 단원별 문제는 해당 파트로 이미 단원별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맞추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원별 문제는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인트별로 말 그대로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대신 풀고 나서는 출제 포인트를 꼭 적는 거죠. 그럼 출제 포인트 적어야지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경찰 문법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 암기가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풀려고 해요. 왜냐면 답이 뻔히 보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단원별 문제는 답이 뻔히 보이는데 굳이 풀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파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게 그대로 시험에서 랜덤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암기가 안 됐으면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단원별 문제는 막 맞추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별로 출제 포인트를 적어가지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진도배시 체크 111이 좋은 게 뭐냐면 풀고 나면 남습니다. 다른 일반 강사분들의 문법 교재를 계속 풀다 보면은 계속 뒤에 있는 내용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섞여요. 근데 111 같은 경우는 1번 포인트 관련된 문제, 2번 포인트 관련된 문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도배시 체크 111만 충분히 봐도 다 맞출 수 있고요. 경찰 영어 문법은요. 잠시 물 한잔 마실게요. 그리고 랜덤 문제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랜덤 문제는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왜? 랜덤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단원별 문제 포인트 적용 연습이 충분히 돼야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랜덤형 문제 푸시는 분들은요, 그냥 틀리세요. 그리고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으세요. 자, 랜덤 문제를 푸시는 수험생분들은요, 당연히 아직 문법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이 안 됐고 문법 이론이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랜덤 문제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틀리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영어 강사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맞춰요. 당연히 틀리더라도 이제 해설을 보고 다시 출제 포인트 적는 거죠. 랜덤 문제가 출제 포인트 적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단원별 문제 또는 출제 포인트 교재 같은 거, 여기서는 진도별 해시체크 111이죠. 진도별 해시체크 111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랜덤 문제 꾸준히 푸세요. 뭐 손재수 900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꾸준히 푸세요. 꾸준히 풀되 본인이 보고 있던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를 계속 같이 봐주세요. 섞이지 않게끔. 왜? 실전 시험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법 푸는 이제 요령은요,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 이론과 포인트가 꾸준히 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해주시고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문제는 원래 과정상 당연히 틀리는 거다. 그러니까 랜덤 문제도 틀리면서 대신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고 관련된 포인트를 다시 포인트 교재나 이로서 찾아봐서 암기를 하는 거죠. 결국 문법은 암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랜덤 문제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일단은 이론과 포인트를 먼저 암기하자. 그리고 랜덤 문제 풀기 전에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적용 연습을 하자. 그리고 랜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포인트는 계속 섞이지 않게끔, 문법 지식이 섞이지 않게끔 계속 같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랜덤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경찰 수험생분들은 시험 한 2개월 남겨놓고 저는 시대고시 출판사에 나온 기출이답이다, 경찰 영어편, 연도별 기출이죠. 그리고 시대고시 마지막 한 달은 시대고시 출판사에 나온 기출이답이다, 공무원 영어편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냥 일반 경찰 학원들의 모의고사보다는요, 그냥 기출이 깔끔해요. 그리고 기출은 포인트도 계속 반복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기출도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도 결국 문법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다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랜덤은 요 정도만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손지수 900제나 다른 랜덤 문제 풀고 싶다, 그럼 푸세요. 푸시되 많이 틀리세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자신이 봤던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 봐가지고 계속 문법적 지식이 섞이지 않게끔 계속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법은 결국은 암기입니다. 관련된 포인트를 암기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리고 나중에 이런 연도별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경찰 영어편을 2019년부터 2006년도까지 문법 포인트를 싹 정리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suggest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서제스트가 동명사 쓰는 거 당연히 암기를 해야겠지만 포인트 교재 또는 이론서 가가지고요. 이거 외에도 동사 서제스트 외에도 다양한 동사들이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그럼 그 동사들을 암기하는 게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동명사 목적 취하는 동사가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단원별 문제도 많이 안 풀어봤고 계속 랜덤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많이 풀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랜덤은 어쨌든 단원별 문제랑 이런 거 포인트 좀 안다는 전제에서 감 유지 차원에서 푸는 거지.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랜덤은 많이 안 풀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이런 기출에서도 랜덤이 다 랜덤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면서 랜덤을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진수 구획제 풀면서 틀린 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정리를 하자면 대신에 랜덤 문제를 풀면서 출제 포인트 적고 그 다음에 이론과 포인트는 계속 꾸준히 암기하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